안녕하십니까, 영문장사 정동수입니다. 오늘은 며칠 있으면 동지가 옵니다. 동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지라는 뜻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지라고 하니까 동지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팥죽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먹는다, 동지 때는 팥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동지를 보면 동지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동지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니까, 구분하시겠죠? 죄송합니다.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팥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역사, 중국 역사라든가 한국의 역사, 이런 거로 봐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지가 무엇인가, 이거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1월 달을 갖다 동지달이라고 그래. 동지가 왔다. 그러면 11월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1월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뭡니까? 겨울동자 씁니다. 겨울동자. 겨울동자를 쓰고 이를 찌자. 그럼 뭡니까? 겨울이 왔다. 이걸 갖다가 한자로 바꾸면 동지입니다. 겨울동자 이를 찌자.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지달이라고 합니다. 동지달이면 날씨가 춥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력으로 동지달이라는 건 날씨가 춥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좀 좋아졌을 수도 있고 옛날처럼 날씨가 그렇게 춥거나 그러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엔 추우면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 콜레라라든가 감기, 고풀이라든가 무슨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옛날에도 많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얼어 죽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겨울동자 이를 찌자. 그러면 이걸 보고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동지달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지가 뭐냐? 겨울이 왔다. 언제냐? 11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겨울동자 이를 찌자. 겨울이 왔습니다 하는 게 11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력으로 12월 21일, 22일 이때쯤 해갖고 항상 동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지가 또 뭐느냐,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낮이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달, 섣달, 기나긴 밤, 동지, 섣달, 기나긴 밤 이렇게 하죠. 이게 뭡니까? 밤이 너무 길다 이거죠. 밤은 길고 먹을 건 없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동지달, 섣달을 갖다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에는 동지달, 동짓날을 갖다가 설처럼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새해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복이 바뀐다, 운이 바뀌어갖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이 가장 길다 보면 지금 그 다음 날부터 천천히 또 낮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이다 생각을 해갖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동지달, 섣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지섣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달이라는 건 1일부터 30일까지가 있죠. 1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를 갖다가 애기라고 합니다. 애기. 그래서 전라도 말은 아그라고 합니다. 아그. 전라도 아그드라 그러죠. 그래서 동지를 갖다 전라도에선 애동지를 갖다 아그동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뭡니다? 이건 뭡니까? 애기라는 소리입니다. 애동지라는 건. 그래서 최고 많죠 걸 애기. 그러면은 20일에서 30일까지는 뭡니까? 노인이죠. 그래서 노동지라고 합니다. 늙을 노자에다가 겨울동자 이를 찌자, 그래서 노동지라고 하고. 그럼 10일에서 20일까지 있는 거 뭡니까? 중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건 뭐 이렇게 유래상으로 보면 아기가 추운 겨울에 이렇게 뭐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이런 얘기 때문에 애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긴 이유가 어떤 어린애가 병이 걸려서 죽어서 그걸 갖다가 빌어주고, 그게 최고 싫어하는 게,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팥을 갖다 뿌려요. 팥을 갖다 뿌리기도 하고, 빨간 거. 근데 이제 그 잡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곡식 중에서 빨간 콩이라는 건 뭡니까? 빨간 콩이 많지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팥을 심어 보니까 팥에 빨갛더라 이거죠. 그래서 빨간 건 귀신이 온다. 귀신은 뭡니까? 밤에 나타나죠. 밤에 나타나는데 빨간 건 뭡니까? 태양, 낮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간 태양이 오니까 없어진다 이거죠. 귀신들이. 그래서 빨간 팥을 갖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 팥이 굉장히 단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귀신을 쫓는다 이런 의미에서 빨간 팥으로 예를 들어 갖고 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다든가 안 좋은 게 들어왔다든가 하면 팥을 뿌립니다. 그래서 팥을 뿌려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죠. 요즘엔 오곡을 쓰기도 합니다. 오곡 5가지 곡식으로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간 건 뭡니까? 남쪽을 의미하고, 북쪽은 갖다 검정색을 말하겠죠. 그리고 서쪽 같은 건 흰 색깔을 말합니다. 동쪽은 파란 색깔을 말하죠. 중앙에는 노란 색깔. 그래서 오색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걸 갖다 자꾸 오곡으로 쳐갖고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뭐 이렇게 오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최고 밤이니까 깜깜하죠. 밤이 깜깜한데 빨간 콩, 빨간 팥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빨갛다는 건 낮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아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빨간 껌껌한 밤을 갖다 밝혀준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팥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건강상도 좋다. 그리고 팥죽에다가 씨알이라고 그래서 찹쌀로 해갖고 똥똥똥똥 해갖고 동그란 걸 만들어갖고 넣어서 자기 나이 수대로 먹는데 100살이면 100개를 먹어요? 못 먹어요. 어쨌든 간 그래서 자기 소원을 빌어가며 하나씩 만들어서 넣어서 죽도 끓이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에는 쌀을 갖다 넣어갖고 쌀을 넣어갖고 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건 뭡니까? 깜깜한 밤을 밝혀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또 하나는 안 좋은 걸 좋게끔 해준다는 소리죠. 깜깜한 밤을 갖다가 빨간 팥이 반짝반짝 빛나게끔 해갖고 사람을 바꿔준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피가 무슨 색깔이면 빨간 색깔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지 피를 보면 빨간 색깔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부적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써요. 빨간 걸로도 씁니다. 그러나 저는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색깔로 넣어갖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그림도 그리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동짓달, 쥐띠해죠. 쥐는 빨간 낮에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밤에 돌아다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쥐들이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쥐띠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12가지 띠로 따지면 쥐띠해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내년에도 역시나 소띠해인데 그때도 코로나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동짓대 또 하나는 뭡니까?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또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애기들이 단맛이 나죠. 달고 맛있는 걸 먹는데 그걸 못 먹고 죽어갖고 그거로 사람을 위해서 팥죽을 써갖고 귀신을 쫓았다 이거죠. 그래서 애기들한테 팥죽은 안 준다 그랬더니 요즘에 뭡니까? 팥떡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팥죽을 먹는다 해서 여러분은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팥떡을 먹는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뭐 드시면 어때요? 괜찮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팥떡도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옷빵집에 가면 안에 옛날에는 팥이 안고가 들어있었죠. 요즘에는 만두라든가 각종이 많이 들어있는데 팥으로 되어 있는 걸 먹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요모기 떡 같은 거, 무슨 떡 같은 거 보면 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일본에도 오면 모찌에도 보면 팥이 들어있어요. 속에가. 그래서 팥은 물론 팥만 해도 다른데 좀 단 거 설탕이라든가 각종 뭐 넣어갖고 맛있게 만들어갖고 팥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기동지라는 걸, 애동지는 뭡니까? 음력으로 동짓달 초일에다. 그럼 10일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애동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짓달 음력으로 10일에서 20일 사이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중동지라고 합니다.
그럼 21일부터 말일까지 뭐 늙었다. 그래서 노동지라고 합니다. 겨울이 늦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이 빨리 왔다. 그래서 한국 서울 같은 데는 눈이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팥떡을 먹고 안 먹는 거는 본인들 권리입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단 음식이라든가 단 게 많지가 않았었죠. 팥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우면 못 먹고 그랬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형편이 좋아갖고 먹고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쪽에다 쓰지 마세요. 좋은 쪽에다 쓰시고 팥죽을 먹는다. 팥떡을 먹는다. 팥에 관계된 팥모찌 이런 걸 떡을 갖다 먹는다는 거 뭡니까? 안 좋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신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기가 팥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옛날에 큰 질병에 걸렸던 아기가 뭐 이렇게 귀신에 뭐 했는지 걸렸는지 아프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동짓달에 추운데. 그래서 그 아기를 혼을 빌어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기들은 안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귀신을 쫓는다는 이런 풍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안 좋은 게 깜깜한 밤이 빨갛고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밝아진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동이 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지달, 동짓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짓달은 홍수매기, 동짓달부터 동짓달, 11월달 음력으로 그 다음에 동지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겠죠. 동짓날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새로운 해에 안 좋은 걸 갖다가 공을 들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어준다 이거죠. 굿도 합니다. 굿도 하고 홍수매기도 합니다. 뭐 각종 또 이제 삼재 같은 거 있고 뱀띠, 닭띠, 소띠라든가 이런 것도 삼재가 있으니까 삼재풀이. 그 다음에 말띠나 양띠는 올해가 유난히 또 안 좋아요. 내년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걸 풀어주느라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게 비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속옷만 갖다가 이렇게 또 집어 던져갖고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입었던 속옷이겠죠. 팬티하고 메라스를 말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말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갖고 대수대명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수맥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저한테 여러 번 어떤 분이 굉장히 제가 바빠서 답장을 못했는데 애동지 때는 애기가 팥죽 먹으면 안 되냐 그 다음에 팥떡 먹으면 안 되냐 하시는데 드셔도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날 꼭 안 먹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고 빨리 오는 걸 애기다 애동지, 최고 늦게 오는 걸 늙었다 노동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다 해서 중동지 이렇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요. 팥죽이라든가 팥떡 요즘에는 죽집에 가면 언제든지 24계절 먹을 수가 있죠. 옛날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짓달에 팥죽 한 그릇씩 끓이고 또 옆집도 나눠도 주고 식구들도 나눠도 주고 그러면서 또 정을 나누기도 하고 새해가 시작된다 해서 굉장히 큰 뜻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지에 대한 의미를 갖다 부여했습니다. 여기도 팥밥 올해는 팥죽 같은 거를 이제 끓여서 안 올리니까 팥밥을 해요. 월요일날 팥밥을 해갖고 물립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팥밥을 갖다 굉장히 맛있게 해. 아즈키고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팥밥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맛있게 많이 해갖고 올립니다. 약간 소금도 넣고 팥 삶아갖고 밥을 맛있게 해갖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올해는 팥밥 같은 걸 해서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싫으면 안 드셔도 되고 형편이 되시면 팥떡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팥밥을 아기가 먹었다 해서 팥떡을 먹었다 해서 팥죽을 먹었다 해서 질병이 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또 유난히 또 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게 또 관계없이 겨울철이니까 팥죽을 끓여서 드신다고 해갖고 꼭 안 된다 이런 법은 없겠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한 해가 시작된다는 건 동짓달이 시작되죠.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문장사 정동수였고요. 이거 소 이렇게 보면 소띠에 이렇게 보니까 좋죠. 소띠에 이렇게 복이 팍 울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소띠에 여러분들 행복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소띠에 소하고 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같이 먹어가면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양이 있죠. 양이 먹는 밥을 갖다 소가 싹 뺏어 먹으니까 두 띠들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꼭 행복하시고 1년 내내 좋은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